자, 갈래복합 5를 볼게요. 가에는 목동가 혹은 목동문답가라고 불리기도 하는 가사가 나와 있고, 나에는 풍계육가라는 연시조가 들어가 있고, 다에는 김시습의 수필, 그치? 고금, 군자, 은현론이 있고요. 그쵸? 문제 보니까 1번은 가에서 다의 공통점, 2번은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보는 거, 3번 보기를 바탕으로 A를 보는 거, A도 가에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기역과 니은 나에 있고요. 그치? 5번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 그러면 6번은 다네. 그치? 그럼 5번 보기 먼저 볼게요. 무엇이 올바른 삶일까? 라는 질문은 조선시대 4대부 문학에서 다루던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자, 봐봐. 벼슬길에 나아가 백성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출세의 삶.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뭐야? 입신양명을 해가지고, 그럼 입신양면은 과거 급제 같은 거겠지? 그치? 우리 이런 거 청운의 뜻을 품고 라고 해갖고 푸른 구름을 드러내기도 하거든? 그치?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임금 옆에서, 그치? 임금을 보필하며 뭐를 베푸는 거야? 선정을 베푸는 삶이지. 맞니? 맞니? 그래서 임금을 옆에서 보필하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출, 나아갈 출이라고 해. 오케이? 혹은 현, 드러날 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왜냐면 고금, 군자, 은현론이잖아. 맞니? 은은 은거, 현은 드러나는 거거든. 오케이? 출세의 삶을 지향하기도 하고, 자연으로 물러나 도를 지키는 은거의 삶을 지향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해? 처라고 하지. 머문다. 그치? 그래서 숨으니까 은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 숨을 은을 써서. 그치? 그럼 얘는 자연에 뭐 하는 거야? 은거 하는 거지. 그치? 자연 친화적이고 소박한 삶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출은 청운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잖아. 그치? 근데 이 은거를 백운이라는 말로 드러내기도 해. 됐니? 그래서 당시 4대부의 두 가치관이라고 하면 출과 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군을 만났을 땐, 성군 조왕이잖아? 만났을 때는 세상에 나아가서 임금 곁에서 임금을 보필해서 선정을 베풀고, 나쁜 왕일 경우에는 그 왕, 시류에 영합하기보다는 자연에 물러나서 은거를 하고 때를 기다리는, 그치? 요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치? 요 관련된 거 나올 거라는 거 나왔고, 2번 보면 봐봐. 여기는 화자갑과 화자을이 나와 있다. 그럼 둘의 뭐야? 대화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둘의 대화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화자갑은요, 양반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고요. 화자나는요, 목동입니다. 그럼 이제 둘의 가치관 차이가 있거든? 맞니? 그 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확인하면 돼. 근데 우리가 지금 4번 보기에서 뭐? 출세와 은거의 삶을 봤잖아. 그래서 양반은 미리 스포하자면 출세의 삶의 가치를 두고, 목동은 은거의 삶의 가치를 둡니다. 그러면 얘는 출세에 지향적이고, 얘는
은거의 지향적이다. 그래서 둘의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난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A를 보기 전에 3번 보기 보고 볼게요. 자, 그럼 화자 A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갑이 먼저 얘기합니다. 녹양방초 언덕에라고 했어. 그럼 녹양방초가 잘 나오거든. 그럼 녹양방초라는 건 뭐냐? 푸른 버들과 향긋한 풀이고요. 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푸른이라는 색채어도 들어가 있고. 맞니? 그럼 녹양방초 언덕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지 않을까? 그 자연에서 소를 먹이는 저 아이야 라고 부르고 있어. 저 아이야 밑줄 치고. 우리 이런 거 돈호법이고.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걸 돈호법이라고 하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할게. 소 먹이는 저 아이야. 이 소 먹이는 저 아이가 누구야? 청자지. 그치? 청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죠. 지금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우선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묻는 노래입니다. 인간 삶에, 인간 세상에 즉 속세의 영예와 치욕 그러니까 속세라는 건 영광도 있다면 치욕도 있는 거야. 됐니?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생 100년 그럼 인생 100년은 평생이지? 평생이 풀끝의 이슬이다. 그럼 지금 인생을 풀끝의 이슬에 뭐 한 거야? 비유한 거지. 그치? 그럼 인생이 이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금세 뭐야? 사라지는 거야. 그치? 짧고 금세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무상감에 비롯된 비유라는 거. 무상감이 뭐지? 허무함, 덧없음. 그치? 36,000일 360일을 1년이라고 친다면 뭐야? 100년이지? 그치? 그리고 구체적인 뭐가 나왔어? 숫자 나왔지? 다 살아도 뭐해? 덧없어. 역시 뭐? 무상감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100년을 살아도 맞니?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덫이 없어. 근데 지금도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세까지 사는 사람 별로 없지. 그럼 이때는 뭐 더하지. 하물며 장수 오래 사는 것과 단명 일찍 죽는 것은 뭐야? 운명이니 사생을 정할 소냐. 즉 오래 살고 빨리 죽는 건 하늘의 운명이니 우리가 삶과 죽음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관 같은 세상이야. 여관의 세상을 지금 뭐 했어? 비유했지. 그치? 그럼 우리 여관이라는 건 어떨 때가? 여행을 갔을 때 가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여행 같은 짧은 인생? 유한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니? 그 여관 같은 세상에 또 뭐같이? 하루살이 같이 나왔다가 그럼 이 비유들이 모두 뭐를 드러내는 거라고? 삶의 유한성.
됐니? 우리 이렇게 삶에 나왔는데 이해되니? 뭐도 이루지 못하고 공명도 이루지 못하고 맞니? 그럼 이 공명이 뭐야? 화자 갑의 지향이고요. 출세와 관련된 거야. 됐니? 그래서 공명도 이루지 못하고 초목같이 썩어지면 공산백골이 그러니까 죽어서 그치? 그 안이 늦겨우랴 마음에 복받치지 않겠느냐 안타깝지? 않겠느냐 서리법 인 거고 요 둘은 뭐야?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후회가 남는다 안타까울 거다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안타깝다. 그럼 이게 뭐야? 입신양명해야 하는 당위성이지. 그치? 출세의 당위성. 왜 출세해야 돼? 아, 야, 공명도 못 이루고 죽으면 죽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 됐나요? 즉, 공명 출세를 위해 뭐 해야 돼? 힘써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나요?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우는 거. 그럼 이게 뭐야? 이 법칙이라는 건 정치랑 관련된 거잖아. 됐니? 됐니? 그럼 이건 뭐야? 세상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지. 그치? 세상을 위해 일한다? 정도면 될 거 같아. 그치? 맞니? 그럼 이것도 뭐랑 관련된 거야? 세상에 나아가서 이해됐니? 백성의 선정을 베푸는 거잖아. 그것은 옛 성인들의 사업과 같은 거지. 그치? 또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는 거. 이게 뭐야? 입신 양명이잖아. 됐니? 이거는 남자라면 할 일이지. 됐나요? 대꾸. 그럼 여기 지금 대꾸를 통해 뭐해? 입신양명, 출세,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람직한 삶이다 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지. 됐나요? 생애는 유한해. 삶은 유한성이 있어. 근데 죽고 나서는 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말은 뭐야? 짧은 생을 살지만 우리가 여기서 업적을 세움으로써 이름을 길이길이 남긴다. 역사에 새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치? 무궁하니 유한한 생애로 무엇을? 썩지 않을 이름을 영구히 전하여. 영구히 전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뭐 한 거야? 어떤 일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썩지 않을 이름은 후세에 길이 전해질 뭐 명예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영구히 전하여 천지와 함께 무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삶이 유한한데 맞니? 우리가 공명을 추구해서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니? 됐나요? 여기까지가 누구의 말? 화자, 갑. 누구로 추정되는? 양반으로 추정되는 갑이, 그치? 이 자연 속에서 소먹이고 있는 아이에게 입신양명 출세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자, 볼 수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자, 갑의 질문. 근데 을이 있으니까 여기 2번 볼게. 인생 100년은 풀 끝에 이슬이야 라는 생각은, 그치? 그럼 삶은 어때? 너무너무 유한해. 그치? 정해져 있어. 끝이 있어. 덧없어. 그러니까 썩지 않을 이름을 세상에 나아가서 법칙을 세움으로써 길이 전해야 한다라는 의식으로 이어지는 거 맞지? 됐니? 그리고 봐봐. 장수단명은 운명이야. 사람이 삶과 죽음을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서 갑은 인간의 삶에 작용하는 불가피한 운명을 인정하고 있는 거 맞지? 을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치? 4번 볼게.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안타까워 라고 한 거, 그치? 그럼 얘는 공명이라는 게 살면서 이뤄야 할 거라는 거, 을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됐나요? 응. 여기 봐. 여관 같은 세상 하루살이 나왔다가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우는 거. 이거 뭐였지? 세상에 나아가서, 그치? 선정을 베푸는 거지? 이런 걸 뭘 경, 세, 제, 민이라고 하기도 해. 세상을 경영하여 백성을 구제한다. 이해됐니? 이런 거는 성인의 사업이라고 했어. 그럼 봐봐. 유한성에 대한 인식 맞아. 하루살이 같이 나왔다가, 이거 유한성에 대한 인식 맞아. 요거 맞아. 근데 이게 도를 지키는 은거의 삶입니까? 출세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바로 1번 이네요. 됐나요? 좀 더 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갑의 말이고요. 이것에 대한 을의 대답이 있어요. 을은요, 목동입니다. 소를 모는 아이. 됐나요? 볼게요. 어와 우리 뭐지? 감탄사지? 그치? 그 뉘신고 그 어떤 사람이고 네가 누구냐 라고 대화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형용 모습이야. 모습이 초췌하니 너 혹시 초나라 대부 굴원이야? 고사 속 인물이지. 그치? 오케이. 잔혼 겨우 살아남은 목숨이 영락 보잘것없이 쇠락하니. 됐니? 밑줄 칠게. 또 써줘야지. 이런 게 어려워서 어렵다고 한 거잖아. 그치? 겨우 살아남은 목숨이 영락 보잘것없이 쇠락하니 학사 유자우이신가.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요 네모가 고사 속 인물을 가져왔거든? 그치? 근데 둘 다 귀양 가서 근심하다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근심이 많아 보이는 양반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얘네는 귀양 가서 세상을 근심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야. 그치?
그러니까 세상 일에 매여.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아 보이냐 너네. 이해되니? 응. 그러니까 여기 쓸게. 양반을 세상 일에 매여 근심하는 사람으로 묘사. 그럼 이거는 걱정이 아니라 풍자다. 맞니? 목동이 풍자한 거다. 이해돼요? 눈썹을 찡그리니 시름이 많니? 발끝으로서 멀리 있는 걸 보는 것 같은데, 오케이? 어디를 보는 거니? 됐니? 여기 쓸게. 근심이 많고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지. 누구의 눈에? 목동의 눈에 비친 양반이지. 이런 거 쓸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양반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잖아. 됐니? 너 뭐가 그렇게 근심 많고 기대하는 것처럼 보여? 아름다운 기약을 바라는 거야? 아니면 이별의 슬픔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걱정하는 이유를 추측하는 거지. 걱정하는 이유. 추측. 그럼 아름다운 기약이라는 건 뭐야? 임금과의 약속, 즉 출세에 대한 기대. 임금과의 재회. 즉 이 말은 출세에 대한 기대. 그럼 여기서의 이별은 누구와의? 임금과의 이별.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은 아니었잖아. 됐니? 모습도 초췌하고, 맞니? 뭔가 그런 양반 같았잖아. 해질녘 대나무에 혼자 어둑히 서 있어. 그럼 해질녘 하강 이미지고. 그치? 누가 서 있어? 양반이 서 있는 거야. 내 자신의, 즉 누구? 양반 칭합니다. 자신의 근심 던져주고 무슨 말씀 하시는 거? 야, 네 근심도 해결 못하면서, 그치?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완전 MG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네 근심도 해결 못하면서 왜 내 삶에 간섭하냐. 이해되죠? 영락, 영화로움과 쇠락. 영화와 쇠락은 운수, 하늘에 달려있고, 부귀 역시 뭐야? 제천, 하늘에 달려있다. 됐니? 내가 구한들, 영락을 구한들 일로 와! 라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던져둔들. 피한다고 해도 얘네가 멀리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됐니? 천생만물이 다 살아갈 길이 있어. 왜? 하늘에서 비롯됐잖아. 됐니? 됐니? 즉 하늘이 만물이 낼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태어날 때 이미 그 길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입신양명 욕심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됐니? 오케이? 이게 뒤에 안분지족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 그거의 근거야. 여기서 우리는 목동, 화자, 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대도, 큰 도리를 몰라도 인생이 저렇다. 즉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소를 치며 사는 삶 속에서 얻는다 라는 거야. 소를 치며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내가 얻고 있다 우리.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얘기해 줄 거. 야, 됐니? 그거를 소의 유형을 나눠서 얘기할 거야.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선 A 전까지니까 A 전까지 우리 볼 수 있는 거. 봐봐. 인간 영역을 모르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리석어 대도를 몰라 라고 대답을 했어. 그치? 그럼 이게 한계 인정일까? 한계 인정도 좀 그렇고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지. 동의하지 않잖아. 정답 1번. 또 영락, 영화와 쇠락은 운수에 달렸고 부귀는 제천이다 라는 거 역시 을도. 그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인정하는 거 맞고 근거는 똑같은데 주장이 다르네. 그치? 그 다음에 구한들 곁에 오며 던져둔다고 어디 가겠어? 라는 건 갑과 을의 서로 다른 관점이 드러나는 거 맞지? 그치? 뭐 출세지향과 그런 거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 형용이 처체하고 잔혼이 영락해서 눈썹을 찡그리니 시름이 많아 보인다 라고 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갑의 모습인 거지. 맞니? 을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맞죠? 이해되죠? 오케이.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봤을 때 좀 더 보면 되겠다. 자, A 볼 거야. 봐봐. 세 가지 유형의 삶을 소에 빗대어 제시할 거야.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드러날 거래. 됐니? 볼게. 자, 송아지가 어미를 쫓아서 녹음, 숲풀 안에 절로 놓여 푸성기, 풀을 뜯어먹고 시냇물을 흘리 마셔 누웠다. 일어났다. 어때? 제 맘대로 다녀. 자유로워. 그치? 어디서? 숲에서. 푸성기 뜯어먹어. 그럼 이게 풍요롭진 않아. 그치? 소박하지만. 맞니? 소박. 소박한 먹이야. 됐어? 됐어? 그러면 요 세 줄 있지? 요 세 줄. 요게 첫 번째 소야. 소일. 풍요롭진 않아도 그치? 숲에서 자유롭고
한가로운 삶이야. 됐어? 됐니? 그 다음 콧뚜레를 코에 끼고 고삐. 그럼 이거는 인간이 노동을 시키기 위해 소에게 굴레를 씌운 거잖아. 그치? 굳게 매어 곤 콩대 삶은 콩에 배까지 찰지라도. 그럼 이건 어때? 굉장히 풍족한 먹이야. 좋은 먹이야. 불같은 여름볕에 쟁기를 마주매 가혹한 노동. 됐니? 그럼 요렇게 세 줄. 요게 소이야. 그럼 소이는 어때? 풍족하게 먹지만 속박되어 힘든 노동을 하며 고단하게 살아가는 거. 그럼 얘가 지향하는 건 소 1이지. 뭔 말인지 알죠? 그쵸? 이게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이겠지. 세상에 나아가 그래 뭐 풍요롭긴 하겠지. 그치? 근데 자유롭지 못하고, 그치? 고단한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럼 A, B를 볼게요. 자, 자연 숲이지? 그치? 검소에 왜 푸성기 먹거든. 그치? 자유로워 왜 제 맘대로 다니거든. 그치? 그런 삶을 A소에 빗대은 거 맞지? 물질적으로 넉넉해. 콩대와 콩이 있어. 근데 고단한 삶을 사는 거 B소에 빗댄 거 맞지? 됐나요? 오케이. 맞아볼게. 다음 페이지. 자, 일생의 고단함이 저희, 즉 소1과 소2 중에 본다면 어떤 게 한가하겠어? 소1. 어떤 게 괴롭겠어? 소2. 됐니? 그래서 설의, 대구, 대조. 그치? 그럼 뭐 소1 그 자유로운 삶을 긍정하는 거잖아. 됐니? 근데 3마리 소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었어? 그치? 세 번째 한번 볼게. 일시의 빛나기야. 희생만 할까 마는. 그러면 하늘에 받쳐지는 소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소3이야. 그럼 소3은 뭐냐? 화려하게 장식되지만 제물로 죽는 소야. 즉 입신양명 이루나 파멸로 이르는 벼슬길에 나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얘는
헌덕성 물리치고 비단으로 덮여. 비단 화려하지. 그치? 밧줄굴레가 아니라 뭐야? 붉은 실로 얽어져. 그치? 화려한 치장. 근데 이 화려한 치장이 뭘 위해서니?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잖아. 됐니? 예관은 예를 하는 관리야. 제사 같은 걸 담당하는 관리. 곱비 들고 태묘, 그 약간 임금 왕족을 모시던 사당 태묘로 몰아가서 백정의 큰 도끼의 뼈마디가 어때? 흩어져. 비참한 결말. 요게 소3이야. 그럼 지금 내가 소 3마리 얘기했어. 그치? 소 3마리 얘기했어. 아니 그러면 저더러. 잘 봐. 여기서 저가 뭐냐면 저 소를 얘기하는 거야. 저 소에게 물어보면 어느 소가 되려고 하겠어? 설이 의인법이 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됐니? 이 저를 인칭대명사로 보기도 하거든? 근데 요거는 학교에 확인해줘. 됐니? 그래서 우리는 잘 보아서 뭐야? 내 분수만 지킬 거야. 안분지족하며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와서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거 맞지? 치장되지만 제물로 바쳐지잖아. 그쵸? 그 다음에 자, B와 A를 비교해 한가함을 잃은 삶. 한가함을 잃은 삶이 B지? B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맞지? 봐봐. 소를 비교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드러낸 거 맞아. 그치? 근데 A는 누구의 말이야? 목동의 말로 목동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은 아니지. 즉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은 글 전체로 보면 가능해. 왜? 양반이 지향하는 삶과 목동이 지향하는 삶이 다르니까. 그치? 근데 A는 목동의 말이므로 목동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자세, 삶만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정답 5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5번. 인생이 저렇다 소치기에 이르나. 즉 소를 치면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다 라는 거. 내 분수만 지키겠다 에서 화자는 출세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요거 타고난 분수에 욕심 부리지 않는 삶. 요게 뭡니까? 안분지족이잖아. 그치? 그걸 지향하고 있는 거 맞죠? 됐나요? 자, 그러면 가랑 관련해서 1번 한번 볼게. 왜냐면 공통점이라고 했으니까. 됐니? 인생에 대한 무상감 가는 있어. 근데 그걸 자연과 인간을 대비했다? 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해됐지? 그냥 묻고 답한다 라고 하면 될 텐데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 원인 성찰 없지? 맞니? 대조는 어때? 계속 나오고 있지. 그치? 그 다음
과거, 현재 대비를 통해서 없어. 근데 봐봐. 세태에 대한 비판은 가능할 수 있어. 요거는 가능. 근데 변화한 세태도 틀린 거고.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 사물에 인격을 부여했다. 요거 저소 저더러. 그치? 그러니까 가는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물어보면 말을 건넨다는 점에서. 물어보면. 오케이? 근데 그게 유추한 교훈적 의미, 유추. 뭐 그것의 특성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 저기 답지에서도. 됐니? 그럼 남는 거 지금 3번, 5번밖에 없네요. 그쵸? 그럼 나 역시도 출과 처랑 관련된 가치관이 나올 거라는 걸 5번 보기에서 얘기해줬죠? 그쵸? 그래서 풍계유가를 보겠습니다. 자, 청풍, 맑은 바람, 명월. 우리 명월, 청풍이 묶어서 뭐야? 자연이잖아. 그치? 자연을 좋게 여겨 창을 닫지 않은 거야. 그럼 이 창은 뭐야? 자연과의 연결, 매개인 거지. 맞니? 명월을 좋게 여겨 잠을 들지 않았어. 됐고, 내가 자연을 뭐 한다? 즐긴다. 됐니? 옛사람이 이 두 가지, 그럼 이 두 가지가 뭐야? 청, 풍, 명, 월이지? 자연이지? 그치? 자연을 두고 어디 혼자 갔노?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을 즐기던 자연을 뭐가? 내가 즐기고 있던 거지. 옛사람이 즐기던 자연을 내가 즐겨. 그럼 이제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 같은 거를 얻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니? 됐니? 그럼 기억, 창이 나왔어. 얘는 자연과 뭐? 연결. 그러니까 긍정. 자연 친화. 옛사람에 대한 그리움? 여기서 옛사람이 언급은 있지만 그건 내가 자연을 즐기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 맞니? 오케이. 아니고 세속적 가치에 무관심 나쁘지 않아. 기대 좌절 수용도 아니고 현실 부정과 미련을 끊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그쵸? 돌아와서 내라서 하자. 아니 내가 뭐 누구 이름 난 것도 아니고. 됐니? 장록을, 그럼 여기서 장록은 관직이야. 그럼 관직은 뭐지? 출세랑 관련된 거 아니겠어? 그것을 마음에 둘고 설의법이고. 나 그거 마음에 둬 안 둬? 나 관직 마음에 둬 안 둬? 안 둬. 그것을 겸손하게 드러낸 거야. 우리 겸손을 겸양이라고 해. 자기 비하나 자기 비판 이런 거 아니야. 됐니? 즉, 나 세속적 가치 마음에 더 안 둬. 안 둬. 그걸 약간 겸손하게 표현한 것 뿐이야. 됐니? 조그만 띠집. 우리 이런 거 뭐야? 소박한 삶이지?
우리 이런 걸 뭐 수, 간, 모, 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초가집을 시냇물 위에 이룬 바 어젯밤 손수 닫은 문을 늦도록 뭐 했어? 닫히었소. 닫다. 여기서 치는 강조야. 문을 닫아놓은 걸 강조하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서의 문은 뭐야? 속세와의 단절을 드러내는 거지. 그치? 속세와의 단절. 그럼 돌아와서 니은 문이야. 그치? 문은 속세와의 뭐? 단절. 그럼 세상과 단절. 정답 바로 1번. 목표 아니고 이상적 공간 실패 아니고 미련도 아니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답 그냥 1번이네요. 오케이. 돌아와서 두고 또 두고 저 욕심 끝이 없어. 그럼 봐봐. 저 욕심이야. 세속적 욕심. 뒀는데도 또 둬. 이해돼? 뒀는데도 또 둬. 끝없는 속세 사람들의 욕심이야. 속세 사람들의 욕심이야. 근데 내가 내 집 세간 살림살이를 살펴보잖아? 그럼 나 뭐야? 낚싯대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습다는 만족입니다. 자조 절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욕심 많은 속세 사람들과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화자가 뭐가 되는 거야?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오두미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안 되는 봉급이야. 그치? 그걸 위해 홍진, 속세에 나아가지 마라 명령. 왜 속세에 나아가지 마냐? 라고 하면 속세로 나가면 바람과 비가 어지러워. 우선 속세는 어지럽고 칼과 톱이 무서워. 즉 속세에 나갔을 때 따르는 위험이 있는 거야. 됐니? 나중에 슬퍼하고 뉘우친다. 기구하다라고 하며 가로다단하여라. 이거 명령 아니고 영탄이고요. 갈림길에 많다라고 되어 있잖아. 지금 각주 보면은. 그치? 요렇게 생각하면 돼. 세상사는 복잡해. 어지럽고 위험도 있고. 맞니? 그래서 거기에 올바른 처세가 쉽지 않아. 올바르게 대응하는 게 쉽지 않아. 즉 순탄하지 않아. 어려워.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1번 자연과 인간의 대비는 가능해. 근데 그게 무상감은 또 아니지. 나도 그치? 스스로 묻고 답을 통해 글쎄 얘 없고 대조 당연히 있지. 그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드러나는 거 없고 의인법도 없고요. 그치? X. 거기에 따른 뭐 교훈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정답은 3번이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5번. 내라서 누구라 하여 장록을 마음에 들고. 나는 그냥 낚싯대, 우리 낚싯대 자연 즐기는 행위지? 그치? 나 벼슬의 뜻이 없음을 강조하며 소박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 거 맞지? 그치? 홍진 나아가지 마라라고 했으니까 출세의 삶 경계 맞고, 명월을 좋게 여긴다 자연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 요걸 또 긍정으로 보는 거 맞지? 바람비 칼과 톱은 속세의 어지러움과 위험이잖아. 그치? 이건 무섭고 나는 조그만 띠집이야. 그러니까 출세의 삶은 어때? 위태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 맞고, 자연으로 물러나 은거의 삶을 지향하는 거 맞죠? 됐나요? 자, 그러면 김시습의 고금군자 은현론. 군자라는 게 뭐지? 덕을 지닌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은은 은거고 현은 드러나는 거. 그치? 얘 역시 출과 처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다에 대한 보기는 딱히 없습니다. 그치? 볼게요. 군자의 처시는 어려워. 그러니까 군자로서 행해야 할, 그치? 올바른 그 행동은 어때? 어려워. 나에게 이롭다고 해서 조급하게 나아가 벼슬해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는 의리에 부합하는지를 헤아리지 않았는데 경솔한 거야. 경솔하게 벼슬해서도 안 되고, 오케이? 위태롭다고 해서 역시 거리낌 없이, 큰 생각 없이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도 옳지 않아. 자, 우리 벼슬하는 거 출이고 벼슬에서 물러나는 거 처지? 그러니까 출과 처가 언제나 출은 옳고 언제나 처가 옳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됐니? 타이밍이 중요해. 시의 적절해야 되고 그게 의리의 근거를 한 출과 처여야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공자님이 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으시다가 건져서 급하게 제 나라를 떠난 게 벼슬 하려고 억지로 서두른 게 아니야. 억지로 서두른 게 아니고 벼슬하던 노나라를 떠나실 때 더디도다 내 걸음이여 라고 한 게 억지로 느리게 하려던 게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이 두 개는 뭐냐라고 하면 세모는 의리와 시의 적절한지 충분히 헤아리지 않은 거야. 근데 공자는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때? 공자와 성현은 의리와 시의에 맞게 행동하는 거고 이게 군자의 처신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이 벼슬에 나아가는 일, 물러서는 일이 뭐야? 의리에 합당한지 시의에 맞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인 거야. 됐니?
됐니? 그래서 어떤 고사 속 인물의 어떤 행위 같은 걸 가져온 거지. 이해됐죠? 중략. 그러므로 선비의 거취, 은거함과 벼슬함은, 그치?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 의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치? 또 이것이 도를 행함직한가 행하지 않는가를 헤아려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됐니? 자, 봐봐. 벼슬길에 나아갔다고 해서 모두 부정적인 거 아니고, 이해되니? 은거했다고 해서 모두 고상한 거 아니야. 됐니? 벼슬했다고 구차한 게 아닌 거야. 그게 시의적절하고 의리에 따른 거면 마땅히 떠나야 했기에 떠난 것이므로 미자. 그럼 미자는 뭐야? 은거한 거지. 그치? 미자가 은거했다고 배반했다고 할 수 없어. 왜? 시의적절하고 의리에 합당했으니까. 됐니? 또 나아갈만 하기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윤과 부열. 선생님 지금 이거 지금 고사 속 인물들 나오는데 은거한 사람의 네모, 벼슬길에 나간 사람의 다이아몬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야. 은나라의 벼슬한 것을 두고 뜻을 잃었다 말할 수 없는 거지. 은거할 만하기에 은거한 거야. 뭐를 기준으로? 의리와 시의에 따라서. 그치?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에 숨은 것을 고상하다고 할 수 없고. 맞니? 마땅히 벼슬에 나아가야 했기에 나아간 것을로. 미안해. 백이와 숙제 네모인데. 그치? 강태공이 무왕을 도와 위세를 떨친 것을 구차하다고 할 수 없다. 됐어?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고사 속 인물들이 나오지. 그치? 얘네 모두 긍정이다. 의리와 시의에 맞게 나아가거나 은거한 사람들인 거야. 이해돼요? 주역 고개에서 말하기를, 상구에 이르기를, 봐봐. 왕후를 섬기지 않는다는 건 은거하는 거겠지. 그치? 또 건괴 구의에 이르기를 대인을 만나 봄이 이롭다라는 건 출세를 나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각 처한 상황에 따를 뿐인 거야. 그것이 시의적절한지 의리에 합당한지. 됐니? 됐니? 자, 근데 이제 부정적인 예시가 나올 거야. 예시 열거. 그치? 부정적인 애들이 나올 거야. 간교한 신하가 이익을 탐해서 장록을 사양함으로써 임금의 마음을 얻는 거. 위선적인 선비가 이름을 얻으려고 은둔하는 척 땅을 피해 다니는 거. 재주도 없고 덕도 부족해 버림받았는데, 그치? 나 은자다 라고 말하는 것. 부정적 예시 열거했지? 이거는 뭐야? 흉내내는 거야. 흉내내는 거. 그치? 그러니까 거론할 게 없다. 됐니? 됐니? 그럼 봐봐. 이 신하 네모지, 은거지. 그치? 위선적 선비 역시 은거지.
됐어? 됐어? 오케이. 이해되죠? 그쵸? 그럼 여기 볼게. 자연과 인간 대비 무상감 없고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법 없고 정답 3번인 거고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없어. 그치? 얘도 틀리지. 오케이, 정답 3번 확실하고요. 남은 거는 6번 문제입니다. 군자의 처신이 어렵다라고 했거든. 그치? 왜? 그것은 벼슬에 나아가거나 벼슬에서 물러서는 일이 이거잖아. 의리와 시의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 맞지? 됐니? 자, 미자와 백이 숙제 은거했던 사람인데 얘 긍정적인 예지? 그치? 그러니까 요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 거니까 긍정이잖아. 됐니? 또 이윤과 부열, 강태공 벼슬길에 나아갔거든? 근데 얘네 역시 뭐야? 긍정적 예 중에 하나였지. 그치? 그러니까 3번도 지울게. 근데 간교한 신하와 위선적인 선비, 은자로 무린 얘는 봐봐. 얘를 부정적으로 봤어. 그치? 근데 그거는 의리가 아니라 이익이나 이름을 탐한 거잖아. 탐욕에 의한 거잖아. 장록을 사양하는 것이 즉 은거가 늘 고상한 게 아니고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 구처하지 않은 거다. 즉 선비에 대한 평가는 봐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나 이유가 중요한 거지. 그게 도에 합당한가, 의리에 맞는가, 시의적절한가. 됐나요?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됐습니까? 그래서 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에 5번, 4번에 1번, 5번에 1번, 6번에 5번이에요. 오케이.